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숨진 교사 A씨가 아이를 인민재판식으로 반 아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비난이 쏟아지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고 학부모는 다시 추가 글을 올려 자신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뺨이 손을 때렸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되게 새로운 표현인 것 같고요. 또 가해 학생이 수치심을 주는 장난을 치기도 해 선생님들이 훈육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 뒤에 와서 을 한다든가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고요. 유족들은 숨진 A씨가 집 주변 마트나 커피숍에서 학부모들을 마주칠 때마다 호흡곤란 증세로 힘들어했다며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A씨에게는 모질었던 가해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권한이 있는 학교 관리자들에게는 늘 깍듯한 자세였다고 당시 교감은 증언했습니다. 예약 한 건 아니고 학교 오실 때는 저한테 항상 예약을 하고. 이런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가해 학부모들을 신고하는 걸 꺼렸다고 숨진 교사의 남편이 밝혔습니다. 숨진 교사의 남편 A씨는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소가리만 해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부모들은 잇따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적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B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며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을 지향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선생님이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며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체육관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희는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다며 제발 마녀 사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내일 숨진 교사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 고발 여부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양 옆으로 수십 개의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당시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장이 현재 근무 중인 학교입니다. 이처럼 근조화환에는 교장을 향한 욕설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이 섞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 7월 신고한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4년 전 교장 등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당시 교장은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나한테 말씀드릴게요. 현재 교장으로 승진한 당시 교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이 없고 그 업무 담당자도 그렇게 요청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없다고 하고.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들의 보신주의적 행태로 볼 때 묵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교사 한 사람이 그냥 참고 넘기면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22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징계나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의 한 음식점입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달걀 자국은 말라붙었습니다.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식당 곳곳에는 살인자, 사죄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혔고 식당 바깥에 있는 설치물들도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가슴이 떨리고요. 이게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카들도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내일 같아요, 내일.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미용실에도 비난이 빗발치면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비판 여론은 온라인에서도 거셉니다. 국제아동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숨진 교사에 대해 정서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원을 취소하겠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계정엔 학부모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가족들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이분들의 또 솔직히 자녀들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된다는 건.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 행위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자칫 사법 원칙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재판도 시작도 안 됐고 그 과정인데 거기에서 막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막 나서는 거는 자기가 세우려는 사회적 정의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겠죠.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건일수록 분노가 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